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저번 주 공주 천안 고속도로에 대한 영향평가서가 나왔습니다. 영향평가를 위한 항목 결정 이후 첫 보고서예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항목 등 결정 등에 대한 자료를 14일 동안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요. 이번 자료에서 주민 의견이 이상해요. 주민이 알만한 내용도 아니고 어디서 언급 안 된 내용을 주민 의견이라고 써놓고 이게 주민 의견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오늘 공주 천안 고속도로에 대한 주민 의견을 통해서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 뭐죠?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시청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이전의 계획과 내용이 크게 변동된 것이 없어 공주 천안 고속도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에 링크 영상 먼저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번 자료에서는 아산 신도시 통과 구간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이 통과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산 신도시와 센트럴시티 부지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가 핵심이었고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었어요. 이번 계획에서는 GTX와 같이 40m 대심도 지하로 해서 통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알려지게 된다면 터널 구간인 아산 신도시 주민분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센트럴시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천안 아산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을 터널로 통과하고 터널을 통과하니 붕괴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안 침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이와 비슷한 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GTX C 노선이 음마 아파트 지하 60m 아래로 터널로 뚫고 지나간다고 하니까 재건축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회해달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발로 노선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업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아산 신도시 터널 문제도 있긴 했지만 많은 문제들로 노선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번에 그 대안 노선들을 보자면 빨간색이 이란인데 보통 이란으로 진행을 하죠. 정안 I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풍세의 43번 국도가 맞닿는 곳에 용정 IC 그리고 해교리를 지나서 아산 신도시와 연결되는 배방 IC 센트럴시티 옆을 지나서 음봉 IC 이 노선이 624 지방도와 접속되는 거고 마정저수지 우측편으로 해서 직산 휴게소 그리고 성완의 1번 국도와 맞닿는 곳에 성완 IC 그리고 종축장 옆을 지나 바로 안궁 IC까지 이후 노선은 성완 소사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접속되는 게 이란입니다. 이 이후에는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평택 오산 광역도로, 그리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예요. 다음 이안은 아산시에서 제시한 노선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노선이 아니라 용정 I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3번 국도 좌측편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이 아산시 제시한 대안 2번입니다. 다음 3안은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에서 통세산단 뒤편과 태악산 휴양림 인근을 경유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산시 통과 구간은 똑같고요. 음봉 I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정저수지 우측편이 아니라 마정저수지 좌측편으로 해서 성완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이 3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천안과 아산의 경계에 있어 양 지역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번안, 아산의 온양동과 탕정 음봉이 속해 있는 동부생활권을 가로질러 가는 대안 2번. 제가 노선을 보았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란이 최적의 대안으로 보여요. 천안의 중심과 아산에서 제일 발전하고 있는 그 두 지역을
경유하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이죠. 타당성 분석에는 경제성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노선이 경제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선정되어야 해요. 하지만 아산 시장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현재 1번 노선을 반대하고 있고 2번 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에 반려가 되었죠. 이번 영향평가서 주민의견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민간 투자 사업을 경제성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노선으로 설정을 하자. 노선이 아산보다는 천안에 인접해 있어. 천안, 아산 딱 중간에 있죠. 주민들 의견이니까 사회적 경제 비용은 아산시가 부담하고 아산시의 주요 교통망인 43번, 34번 천안 아산 고속도로를 배제한 계획으로 천안 아산의 균형 발전이 아닌 이 노선은 불평등해. 천안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곳은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항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터널로 관통하고 아산 신도시에 인접한 배방과 은봉은 도시 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곳인데 이곳을 고속도로로 관통시키는 건 불합리해. 그리고 여기에 나들목 설치하면 충청남도와 협의 중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사업 등 아산의 도시 성장은 제약을 받을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아직 실시계획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럼 노선 선정은 아산시와 협의를 해야 돼 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내용 아산시 생각을 주민 의견이라고 제출한 느낌이에요. 주민 의견이라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하죠.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사업 일반 주민이 알기에는 아직 많이 퍼져 있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 지역과 지역, 천안과 아산의 균등한 개발이 배분, 경제성 배제, 참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딱 공주역이 생각나더라고요. 호남 고속선이 계획을 할 때 인근의 지자체들은 본인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KTX 노선을 본인 쪽에 가깝게 요구를 했어요. 청양, 공주, 세종, 부여, 논산, 계룡 등등등등등 많은 지자체가 요구를 했죠. 이 요구를 전부 다 받아들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역을 신설해 줄게. 바로 이 자리가 공주역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평균 800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역이 되어버렸어요. 모두 다 이용하지 않는 역이 되어버린 거죠. 수도권 전철의 탕정역이 이용 수요가 없다고 해도 1000명 미만인데 이 공주역 고속철도입니다. 탕정역의 수도권 전철이랑은 차원을 달리하죠. 그런데 이 고속철도의 이용 수요가 800명이라면 답도 없는 상황인 거죠. 참고로 천안 아산역의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일평균 2만 6천 명 정도입니다. 800명밖에 이용을 안 하니 주변의 개발 계획 당연히 없죠. 지금의 이안은 43번 국도의 경쟁 노선으로 이 노선으로 공주-천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교통 수요는 일평균 이용량이 많게는 2만에서 1만 정도가 감소하죠. 이는 사업성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43번 국도 인근으로 고속도로가 설치된다면 중앙생활권에서 동부생활권으로 성장의 축이 있는데 발전 방향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발전 방향을 고속도로가 단절시키기 때문에 아산의 중심생활권에 대한 성장의 제약이 더 많이 가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고속도로가 온양동 인근으로 지나가게 되면 더 많이 발전을 할 거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까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선은 없어요. 하지만 아산시는 아산시의 요구 조건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갈등은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요. 이러한 반대가 사업의 지연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린 많은 사업에서 보았죠. 천안과 아산은 대규모 고용을 발생시키는 삼성 사업장을 필두로 공주천안 고속도로 계획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도약을 해야 하고 타 지역과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에 대응을 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갈등과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우린 앞으로 아산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해요. 거기에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거니까요. 오늘의 한 줄평. 공주천안 고속도로 사업의 속도는 아산시 손에 달려있다. 천안과 아산 사이인데 그냥 하면 안 되나? 지금까지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